우리 친구들, 안녕. 자,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일단 공부를 하기 전에 컴퓨터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컴퓨터를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자, 컴퓨터란, 여기 선생님이 써놨는데, 자, 그냥 계산기? 아주 좋은 계산기죠. 아주 좋은 계산기예요, 컴퓨터는. 숫자만 계산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품은 컴퓨터 본체겠죠. 자, 이 컴퓨터 본체로부터 모니터, 스피커, 키보드, 마우스가 연결됩니다. 아닌가? 모니터, 스피커, 키보드, 마우스가 컴퓨터 본체에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컴퓨터 본체에서 모니터랑 연결하고, 모니터에서 컴퓨터 본체랑 연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본체에 연결하고, 스피커를 컴퓨터 본체에 연결하고, 자,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연결한 것 중에 모니터와 스피커는 컴퓨터 본체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서 우리에게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컴퓨터 본체에서 무엇인가가 나와서 우리에게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것을 출력 장치라고 합니다. 출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 안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기준은 컴퓨터 본체예요. 얘가 기준이에요. 컴퓨터 본체가 기준입니다. 자, 컴퓨터 본체의 기준이 되는 컴퓨터 본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 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출력 장치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컴퓨터 본체에다 뭔가를 넣어야 할 수도 있죠. 자, 그것을 입력 장치. 자, 키보드하고 마우스는 입력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를 움직이고 키보드를 누르면 이 내용이 컴퓨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뭔가 새로운 명령어를 준다거나 컴퓨터에게 뭔가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는 이렇게 되죠. 입력 장치에서 뭔가를 입력하면 얘가 컴퓨터 본체로 갔다가 본체에서 뭔가를 처리하고 모니터나 스피커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출력 장치, 얘네들이 입력 장치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집에 마이크가 있다면, 자, 마이크가 있다면 얘는 출력 장치일까요? 입력 장치일까요? 마이크는 우리가 말을 하면 말을 한 내용이 컴퓨터 본체로 들어가게 되니까 얘는 입력 장치가 되겠죠. 다른 또 여러 가지 입력 장치가 있을 수 있고 출력 장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내용들만 그려놨어요. 자, 이건 기본적인 컴퓨터의 모습이고,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컴퓨터 본체 안에서도 중요한 부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처리 장치. 자, 컴퓨터는 무언가를 사람이 시켰을 때 잘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CPU하고 메모리입니다. CPU하고 메모리. 자, CPU하고 메모리. 자, 이 둘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CPU하고 메모리는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누른다거나 마우스를 누른다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거나 하면 그것들을 CPU와 메모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를 해요. 자, 주로 하는 일은 뭐냐? CPU는 계산하고 판단하는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판단. 자, 그럼 메모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자료를 저장해요. 자, 자료를 저장해요. 자, 이렇게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자, 처리 장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사람의 머리 또는 두뇌,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사람 몸에서도 뭔가를 판단하고 계산할 수 있는 건 머리하고 두뇌잖아요. 컴퓨터에도 똑같아요. 자, 사람의 머리하고 두뇌처럼 중요한 부분은 CPU와 메모리입니다. 자, 그 중에 CPU는 계산하고 판단, 메모리는 자료를 저장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더하기 문제를 냈어요. 자, 1 더하기 2라는 문제를 냈어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귀로 딱 듣겠죠. 귀로 듣고 나서 그게 어디로 가냐면 메모리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2라는 것을 CPU로 보내요.
1 더하기 1을 어떻게 좀 해줘? 그랬더니 얘가 판단하고 계산해서 1 더하기 2는 3이야 하고 알려주겠죠. 그럼 이 3을 다시 메모리로 보내요. 이렇게. 그럼 메모리에는 3이 저장되겠죠? 이렇게 3. 그래서 메모리에 어떤 내용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CPU가 계산하고 판단하고 처리하고 다시 메모리로 보내줘요. 어떤 명령어가 있다면 그 명령어를 메모리에서 받아서 이 명령어를 실행시켜서 여기 컴퓨터 모니터나 스피커나 이런 데에 출력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게 처리 장치예요. 잘 이해가 안 돼도 설명을 한번 듣고 나중에 또 한 번 듣고 이러다 보면 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선생님이 현실 세계를 비유해서 설명을 했고, 자, 우리가 C 언어를 할 때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C out이라는 우리 명령어를 배웠죠. 자, C out. 자, 메롱메롱을 출력할 거예요. 그리고 한 줄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딩한 이 줄이 있으면 얘가 메모리로 들어가요. 얘가 메모리로 들어가고 그 다음 메모리로 들어간 다음에 CPU한테 야 Cout이래 하고 CPU한테 Cout을 줘요. 그랬더니 아 표준 출력이구나 모니터에다 출력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출력할 걸 줘야 되겠죠? 자 그랬더니 또 기호가 있어요. 아 출력할 거는 메롱이구나 그러면서 이 메롱을 CPU가 아 메롱을 출력해 라고 이제 명령을 하겠죠. 처리를 하고 그러면 이게 모니터에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보니까 아직 명령어가 안 끝났죠. 자, endl이 들어왔어요. 자, endl은 줄 바꾸기였죠. 자, 줄 바꾸기 얘가 또 일로 들어가요. CPU로. 아, 줄을 바꾸라고 알아서 줄 바꿔. 그랬더니 여기서 여기까지 출력이 되고 이렇게 줄을 바꿔서 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메모리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고 이 내용들을 CPU가 계산하고 판단해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처리 장치예요. 자, 스마트폰도 이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요 모든 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스마트폰이고, 물론 스마트폰 안에도 CPU의 역할을 하는 장치가 있고, 메모리의 역할을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도 컴퓨터의 한 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를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공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다음으로 가서 봅시다. 자, 변수 선언 및 사칙 연산인데 이게 이제 변수 선언을 할 때 이 내용을 좀 아는 게 중요해요. 처리 장치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자, 다음. 자, 처리 장치는 CPU와 메모리로 되어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변수 선언이란 컴퓨터의 메모리에 저장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메모리. 자, 여기 메모리예요. 여기다가 저장 공간을 만드는 것을 변수 선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메모리를 좀 확대해 볼게요. 자, 메모리 확대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칸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자,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게 메모리 한 공간이에요. 아,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메모리 한 공간이에요. 자, 컴퓨터에서는 이 메모리에 어떤 내용을 저장할지 정해줘야 돼요. 사람 머리처럼 무조건 어떤 건지 넣으면 알아서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메모리 공간에는 어떤 내용을 보관해야지 어떤 내용을 사용해야지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지정을 해줘야만 정확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게 사람이 코딩하는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약간 신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얘는 숫자만 저장하도록 지정하면 될 것 같아요. 1이 들어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리 넣어놓은 거예요. 자, 숫자. 얘는 숫자만 저장하는 메모리. 자, 여기 보니까 숫자 중에서도 얘는 요 칸은 소수만 저장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요 메모리는 자, 문자예요. 이거 문자. 자, 문자만 저장하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문자가 여러 개죠. 자, 문자가 여러 개인 걸 우리는 문자열이라고 불러요. 문자열. 자, 문자열. 자, 이렇게. 자, 이 메모리 공간은 숫자만 정해주는 거예요. 얘는 소수만. 얘는 문자만.
얘는 문자 열만 이렇게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사용을 하기 위해선. 선생님이 미리 입력을 해 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이것들이 입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어떤 자료를 어떤 것을 저장할 건지 미리 정해주면서 이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자, 첫 번째 줄에 누구, 두 번째 줄에서 왼쪽으로 몇 번째에 누구 이렇게 부르지 않죠. 선생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요. 자, 이름을 부르면 쉽게 어디 있든지 그 사람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메모리를 사용하려면 여기다가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얘는 이름을 A라고 짓겠습니다. A. 자, 얘는 이름을 자, D라고 짓게요. D. 자, 얘는 이름을 뭐라고 짓까? 얘는 이름을 C라고 짓게요. CC. 자, 이 문자열 얘는 이름을 S라고 짓게요. 얘는 이름을 SSS. 자, 그럼 이제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메모리 하나에 대해서 이름이 주어지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정해주면 우리가 이걸 사용하기가 편해요. 이거를 변수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수 선언. 자, 변수 선언할 때는 어떤 자료를 저장할지, 그 다음에 이름을 그 메모리 위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지, 자, 이 두 가지를 정해주면서 변수를 선언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이 메모리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값을 넣을 수도 있고 값을 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값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누구한테 보내주냐면 CPU한테 보내주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모리 내용을 알고 변수 선언을 해야 나중에 좀 더 변수에 대해서 확대가 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변수라는 것은 숫자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 메모리 공간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메모리 공간의 내용을. 당연히 얘는 소수만 바꿔야 되고 소수만 넣고 빼고 바꾸고, 얘는 숫자만 넣고 빼고 바꾸고, 얘는 문자만 넣고 빼고 바꾸고, 얘는 문자열만 넣고 빼고 바꾸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코딩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자, 변수 선언 선생님이 이렇게 해놨어요. 정수형이라고 불러요. 자, 정수형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정수형 하면은 잘 어렵죠? 그냥 이런 숫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같은 걸 우리는 정수라고 불러요. 중학교 가면 배워요. 자, 정수형 변수의 선언 방법입니다. 자, 우리 변수 선언은 메모리에 공간을 만드는 거라 그랬죠. 메모리의 공간을. 자, 그래서 우리는 주로 요걸 쓸 거기 때문에 선생님 요것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맨 처음에 int라고 있는데, 자, 얘는 인티저예요. 인티저의 int만 가져다가 쓴 거예요. 컴퓨터 명령어로. 자, 그래서 얘는 인티저라는 뜻은 정수라는 뜻이에요. 정수. 그러니까 정수로 해라 얘기요. 자, 메모리 공간에 어떤 내용을 저장할지 지정해줘야 된다 그랬죠. 자, 지정을 맨 처음에 합니다. 너는 정수를 저장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메모리 공간에 이름을 정해줘야 되겠죠. 자,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 자, 물론 여기 AA라고 해도 되고, BB라고 해도 되고, CC라고 해도 되고, ABCDEFG라고 해도 되고, 자,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하되, 자, 이런 이름은 첫 번째에 숫자가 나오면 안 돼요. 첫 글자에 숫자는 안 돼요. 자, 첫 글자에 문자를 쓰세요. 자, 그러면 얘를 이 중에서 변수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요 이름이에요. 이름. 이 이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변수라고 불러요. 변수 선언했니? 변수가 어떻게 돼? 변수의 내용은 뭐야? 그럴 때 이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변수 선언은 이렇게 하는 거죠. int라고 하면 정수형이고 한 칸 띄고 이름을 지정하면 돼요. 여기다 이름. 변수의 이름 내가 지정하면 돼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뭘 해야 돼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세미콜론. 이걸 꼭 해야 돼요. 마지막에. 선생님 실습할 때도 보니까 세미콜론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자, 잊으면 안 돼요. 자, 이건 정수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실수형이에요. 자, 말인 실수인데 여러분들 말이 어려우니까 소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수. 소수. 자, 소수를 저장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자, 소수는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 0, 0.1, 0.2, 0.3. 물론 이런 것도 됩니다. 3.14. 자, 이런 것도 소수죠. 자, 얘네들을 이제 컴퓨터에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는 실수라 그래요. 실수. 얘네들은 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수형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실수는 이제 일반적인 모든 숫자를 다 얘기하는 건데, 이건 아마 고등학교 때쯤 배울 거예요. 자, 우리는 그냥 실수라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아, 소수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주로 요걸 씁니다. 더블. 자, 큰 실수형이라고 되어 있는 더블을 사용할 거예요. 자, 이 더블은, 자, 명령어를 이렇게 쓰면 돼요. 더블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을 주면 됩니다. 이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 자, 숫자는 첫 번째 글자로 오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이름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주면 어느 한 공간에 정해져 있진 않아요. 이제 컴퓨터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어느 한 공간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자, 얘는 어떤 걸 저장할 수 있나요? 여기에는 더블이니까, 자, 소수, 실수. 자, 소수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실수라고 하죠. 실수. 자, 실수. 자, 소수를 저장할 수 있고, 얘의 이름은 여기서 정해주는 이름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이름으로 이 메모리의 이 부분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값을 바꾸거나 넣거나 가져오거나. 자,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름을 dd라고 이름을 짓게요. dd.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메모리 한 부분에 만들어진 요게 이름이 bb예요. 아, dd구나. dd예요. dd. bb가 아니고 dd. 자, 이름은 dd, 값은 소수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메모리 공간이 생깁니다. 이런 명령어를 사용하면, 자, 이런 명령어를 사용하면, 자, 지금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죠? 자, 계속 넘어가서 설명할게요. 자, 이번에 문자형이에요. 자, 숫자, 한글, 영어 등이 있습니다. 자, 숫자는 선생님, 문자가 아니고 그냥 숫자 아닌가요? 자, 컴퓨터에서는 계산할 수 있는 숫자와 문자와 같은 숫자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써서 얘를 출력하면 얘는 문자예요. 물론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아, 이게 문자구나, 문자열이구나 하고 알게 돼요. 자, 얘는 숫자긴 하지만 계산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구분을 해줘야 돼요. 계산할 수 있는 숫자와 계산할 수 있는 숫자. 자, 계산할 수 없는 숫자를 우리는 문자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문자형엔 숫자도 들어가고 한글도 들어가고 영어도 들어가고 기호도 들어가요. 자, 얘들은 다 전부 다 문자예요. 문자. 자, 그 다음에 이거 구분하고 하는 방법, 코딩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코딩하는 중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문자형 변수 선언 방법이에요. 자, 아까랑 형식이 똑같죠. 맨 앞에는 뭘 줘야 돼요? 여기는 어떤 자료인지, 어떤 내용인지, 자, 자료, 저장할 수 있는 자료의 형식이 들어가야 돼요. 자료. 자, 어떤 자료니?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형이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는, 요거 같은 건 이제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 얘는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근데 문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를 저장한다는 건 문자 하나예요. A, 그럼 요거 하나죠? 얘는 문자예요. 하지만 A, B 이렇게 쓰면 얘는 문자열이에요. 얘는 문자열이에요. 자, 그럼 스트링이라는 자료형에는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고, 자, 캐릭터라는 자료형에는 문자 하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차르로 읽는 사람도 있는데, 아, 이거 그냥 캐릭터의 앞부분만 따서 한 거예요. 자, 캐릭터는 이제 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 문자 하나가 캐릭터예요. 자, 스트링은 문자열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그대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메모리 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거기에는 스트링을 저장할 수 있고 얘는 캐릭터를 저장할 수 있고 그 메모리의 이름은 이거죠. 마지막엔 반드시 세미콜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수, 실수, 숫자, 소수,
그 다음에 문자열에 변수 선언하는 걸 배웠습니다. 메모리에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죠. 자,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변수 선언 및 출력 프로그램의 예예요. 자, 요것은 우리 앞에 공부했죠. 자, int라고 썼어요. 그 다음 한 칸 띄고 i라고 하고 세미콜론.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메모리에 이렇게 메모리에다가 공간을 하나 만들 건데 이렇게 아무데나 만들어지겠죠. 공간이 이렇게 딱. 이 공간은 인트형 자료만 저장할 수 있어요. 인트형 자료. 자, 인트는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자, 정수라고 했죠. 정수. 자, 정수. 잘 모르겠으면 숫자라고 하면 돼요. 숫자. 소수가 아닌 숫자를 저장하는 자료형을 가졌으면서 여기가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메모리 공간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이 메모리 공간의 이름은 i예요. i. 이렇게. 여기 i라고 썼으니까. 그 다음 세미콜론을 딱 찍음으로써 이 메모리가 하나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i는 10. 자, i는 10.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학으로 하면 i는 10과 같다는 뜻인데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자, 컴퓨터는 특별히 i라는 이름을 가진 여기 메모리 공간에 자, 변수라고 부른다 했죠. 변수에 10을 넣는다는 뜻이에요. 10하고 같아지니까. 그럼 이 안에 값이 10이 들어가요. 10. 이렇게. 이 문장이 지나고 나면 자,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하죠. 자, 근데 여기서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10은 i. 자, 이렇게 되면 컴퓨터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나 이거나 같아 보이지만 그건 수학이고 자, 컴퓨터에서는 이 i의 값을 10에다가 넣는 거예요. 근데 10은 메모리를 나타내는 그런 변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류가 나고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앞쪽에 있는 변수에 뒤쪽에 있는 값을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변수 이름이 나와야 되고 뒤에는 넣으려는 값이나 무엇인가가 나와야 되겠죠? 자,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명령어는 같다는 수학적인 뜻이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컴퓨터에서는 뒤에 값을 i라는 메모리 공간에다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10을 넣는 거예요? 얘는 정수니까, 숫자니까 i는 이렇게 선언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출력이에요. 자, 아까 Cout은 컴퓨터 중에 뭐라고 했었죠? 얘는 모니터. 자, 모니터로 화살표 방향으로 뭘 보내요? i를 보내요. 얘는 메모리 공간의 이름이었죠? 자, i를 보내면 이 i가 출력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값, 여기 10이 들어있죠, 10. 이 10이 모니터로 출력이 돼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또 보내요, 명령을. 자, 줄 바꾸기죠? 자, 그러면 모니터에 i의 값인 i의 메모리 안에 있는 값인 10을 출력하고 줄을 바꾸는 거예요. 실습해 보기 전에 앞에 설명했지만 변수 이름은 영어로 쓰세요. 영어로 쓰세요. 그래야 오류가 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이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봤죠? int 우리 자료형을 정수형으로 선언할 때 사용했죠. int, 더블, 캐릭터, 스트링, 롱롱 등은 컴퓨터에서 내가 이렇게 사용할게 하고 미리 예약되어 있는 명령어들이에요. 예약어들이에요. 명령어는 아니죠. 자, 예약어들이에요. 그럼 이 예약어들은 변수로 사용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int 하고 int 이렇게 쓰면 컴퓨터에서는 이 정수형 자료로 int가 있어 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두 개 다 컴퓨터가 미리 쓰기로 예약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오류가 나지 않죠. 컴파일할 때 컴파일이 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약어 이름으로 쓰지 않고 첫 글자도 숫자로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입니다, 여러분. 자, create a new project. 여기서 console C로 시작하는 거죠. application go. 자, 이 화면 나오면 next.
다음 C++ 확인하고 next. 다음 여기다 이름을 주면 되겠죠? 자, 이름은 자, 오늘 연습의 날짜와 그 다음에 첫 번째 실습이니까 1 next. 자, 여기다 체크된 거 확인하고 finish.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로 가서 자, 우리 코드 작성하는 요 파일 이름도 바꾸라고 했죠? 자, rename. 자, rename 해서 2020-10-07 언더바 1에 .cpp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를 더블 클릭. 정수형 변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int i, 메모리 이름은 i예요. 자, 그 다음 i에다가 값을 넣는 거예요. 10. 선생님이 10 i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면 실행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10의 값을 i에다가 갖다 넣는 거예요. 자, i는 메모리의 이름이죠. 그 메모리에 갖다 넣겠죠. 그 다음에 cout 모니터에다 출력할 거예요. 줄도 바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정수형 변수를 만들어서 출력하는 것까지 됩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자, F9. 자, F9가 잘 안 되는 노트북을 가진 친구들은 요거 누르면 돼요. 요거. 빌드 앤 런. 자, 선생님 빌드 앤 런 눌러 볼게요. 요렇게. 자, 요렇게. 자, i의 값을 i라는 메모리 공간을 만들고 정수형으로 만들었어요. 숫자로 넣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숫자 10을 넣었어요. 그 다음 출력했더니 이렇게 10이 나와요. 자, 실습 잘 됐죠? 자, 우리 정수형 변수 선언비 출력을 실습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이어서 실수형을 할 거예요. 자, 실수형은 소수라 그랬죠. 자, 소수를 저장하고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간단히 작성해서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더블. 자, 더블이라고 썼으니까 당연히 얘는 소수, 실수를 저장할 수 있는 거고, 한 칸 띄고, 얘는 뭐죠? 그 메모리 공간의 이름이죠. 변수의 이름, 변수예요. 자, 이렇게 하면 메모리 공간에 요런 아무데나 이렇게 하나 공간이 생기고, 얘는 소수를 저장할 수 있는 더블형이면서 얘의 이름은 i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 i라는 이름을 가진 공간에다가 3.14를 어떻게 해요? 갖다 넣는 거예요. 소수를 갖다 넣으면 여기에 3.14라고 값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3.14라고 값이 들어갑니다. 자, 이게 들어가고 나면 자, 출력을 해봐야 되겠죠. 잘 들어갔는지. 자, cout 모니터. 자, 모니터로 변수 i라는 이름을 가진 메모리의 값을 cout으로 보내. 그 다음에 줄바꾸기도 보내. 라고 하면 이 i의 값인 3.14가 이렇게 모니터에 자, 모니터에 3.14가 출력되고 3.14가 출력되고 그 다음에 endl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줄바꾸기가 되겠죠? 커서는 여기 깜빡깜빡. 자, 간단하죠? 자, 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형, 소수형 변수를 만들고 메모리 공간에다 값을 넣고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했던 프로젝트를 닫아야겠죠? 자, 여기서 파일을 누르고 자, 클로즈 프로젝트.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뭐 변경된 사항을 저장할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당연히 얘를 눌러주는 게 좋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화면이 나오면 자, create a new project. 자, 새로 만들죠? console application 누르고 go. 자, 이 화면 나오면 다음. 그 다음에 C++ 확인 다음. 그 다음에 여기다 이름을 주죠. 자, 두 번째 실습이니까 2020-10-07에 두 번째. 선생님은 이 영상을 지금 10월 7일에 만들고 있어서 그래요. 자, 다음. 자, GNU GCC 컴파일러 나오고, 그 다음에 다 체크된지 확인하고, finish. 자, 그럼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소시스, 여기 소시스를 눌러서, 메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걸 한번 클릭하고 나서 이름을 바꿉니다. 마우스 오른쪽, rename.
자, 이름은 프로젝트 이름하고 똑같이 해요. 헷갈리지 않게. 2020-07A2하고 .cpp를 꼭 넣어주세요. 오케이. 자, 더블 클릭.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이제 실수형 변수를 만들고 소수형 변수를 만들고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우고 자, 더블 써야겠죠? 더블 그 다음 변수의 이름은 i. 자, 그럼 메모리의 이름이 i죠? 자, 이 i에다 값을 넣을 거예요. 3.14 이렇게. 그 다음에 cout 출력 i 출력하고 한 줄 바꾸기 하고 이렇게 엔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F9. 자, 이렇게 나왔어요. 짠. 자, 더블형. 자, 소수를 저장할 수 있는 형을 메모리를 하나 만들고 그 메모리 이름 i예요. 자, i에다가 3.14를 갖다 넣었죠. 자, 그 다음에 이 모니터에다가 이 i 메모리의 값을 출력했어요. 그 다음에 줄바꾸기도 출력했죠. 자, 그래서 3.14에 출력되고 이 줄바꾸기 됐고. 자, 잘 되죠? 자, 이제부터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닫고 이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겠어요. 선생님이 그냥 코딩만 할 거예요. 자, 선생님과 같이 간단히 코딩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실습을 제대로 할 거예요. short로 변수 선언하여 다음의 값을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자, short로 변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죠? 자, 정수, 숫자. 자, 숫자. 정수를 하는 거예요. 정수. 하지만 크지 않은 작은 정수일 때 short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해볼게요. 실제로는 int를 거의 씁니다. short는 잘 안 써요.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이 값들을 집어넣고 변수를 선언해서 이 값들을 집어넣고 자, short니까 이렇게 쓰면 돼. short, short 한 다음에 변수 이름 a로 할게요. 자, a. 자,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100도 넣고 200을 넣는 것도 하나 또 만들고 200 넣고 300 넣고 400 넣은 다음에 cout을 이용해서 출력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순서는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세요. 자, short로 선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정수형 변수의 값을 대입해요. 자, 값을 대입한다는 건 값을 넣는 거예요. 자, 넣을 땐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변수 이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값을 이렇게 써주면 얘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cout을 이용해 출력. 자, 이 과정으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하는 것을 잘 보면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볼까요? 선생님이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고 빠르게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lose project, yes. Create a new project, console application, go. Next, next. 세 번째니까 next, finish. 나오면 이름 바꾸고 자, 꼭 cpp라고 써줘야 되죠. 더블 클릭. 자, short를 이용해서 자,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부터 short 이렇게 콩글리시 했는데 short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는. 자, 그러나 선생님 콩글리시를 계속 short. 자, 8개를 만들어야 되죠. 자, A1로 할게요. 8개니까 아니다. S1로 할래요. short 자, 여러분들 실습할 때 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쳐가면서 하세요. 복사해서 붙여 이렇게 복붙 하지 마세요. 그럼 연습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직접 코딩하지 않으면. 자, short. 그 다음에 값을 넣어야 되겠죠. 자, S1에다가는 100, S2에다가는 200, S3에다가는 300, S4에다가는 400. 이거 영어로 쓰지? 자, S5에다가는 500.
S6에다가는 600, S7에다가는 700, S8에다가는 800. 자, 이제 출력하면 되겠죠? Cout. 자, S1을 출력해 주세요. 그러고 다음에 차례대로 쭈루룩 출력하려면 NDL을 써야 되겠죠? NDL 줄바꾸기. 자, Cout S2 NDL Cout S3 NDL Cout S4 자꾸 영어 쓰네. NDL Cout S5 NDL Cout S6 NDL 변수 이름, 자, 메모리 이름을 지을 때는 첫 번째만 영문자를 쓰고 나머지는 숫자를 써도 됩니다. 선생님 편하게 하려고 그냥 S1, 2, 3, 4, 5, 6, 7, 8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됐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F9.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자,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자, 실습으로 하려고 했던 대로 그대로 출력됐죠? 훌륭합니다. 자, 여러분 처음이라 힘들었죠? 자, 이번에는 인트로 할 겁니다. 인트. 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정수형 변수 선언이라 그랬죠? 숫자를 저장하는 변수의 선언, 메모리를 만드는 것. 자, 다음의 값을 출력합니다. 자, 11111 이게 몇 개냐면 9개, 9개. 자, 3개, 3개에서 9개. 전부 다 9개씩입니다.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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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자, 어떻게 해요? 정수형 변수 선언. 자, 얘는 뭘로 해야 되겠죠? 정수형 변수를. 자, 인트로 해야 되겠죠? 인트. 자, 인트로 하기로 했으니까. 자, short라는 형보다 좀 더 큰 거를 저장할 수 있는 정수예요. 자,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큰. 그 다음, 값을 대입해요. 자, 값을 대입을 어떻게 해요? 자, 변수 이름, 는, 여기다 111, 111, 111. 자, 이렇게 써주면 얘가 여러분들이 정한 변수 이름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cout을 이용해 화면에 출력합니다. 자, 이 과정으로 할 거예요. 자, 같이 해봅시다. 자, 우리 친구들. 자, 인트형 변수 갑니다. 자, int i, 자, int j, int k, int ijkl, 자, int lm, int n.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다 됐어요. 자, 그 다음 i는, 자, i는 111, 111, 111. 자, 그 다음에 j에는 2, 2, 2. 자, 그 다음에 k에는 333, 333, 333. 자, 그 다음에 k, ijkl. 자, l에는 777, 777, 777. 그 다음 m에는 888, 888, 888. 자, 그 다음에 n 변수에다가 자, 9가 19개죠. 자, cout. 자, i를 출력할게요. 자, 2를 출력하는 거죠. 1111111에. 자, n 줄 바꿀 거니까 ndl. 자, j는 ndl. 자, 이게 다 출력하는 거죠. 모니터에다가 k의 값을 출력해요. ndl. 줄 바꾸고. 자, 모니터에다가 자, l의 값을 출력해요. 줄 바꾸고. 자, 그 다음 모니터에다가 m의 값을 출력해요. ndl. 자, 명령문의 마지막은 항상 세미콜론. 자, cout and ndl.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결과. 자, 111, 2, 3, 4, 7, 7, 7, 8, 9.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하면 잘 된 겁니다. 코딩하기가 좀 약간 귀찮아지기 시작했죠. 저 많이 눌러야 되니까. 자, 이번에는 롱롱인트 정수형입니다. 롱롱인트로 숫자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변수를 선언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까보다 값이 많이 커졌죠. 얘는 큰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자, 큰 숫자를 저장할 수 있어요. 큰 숫자. 자, 얘는 동그라미가 몇 개냐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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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네요, 10개. 자, 동그라미가 10개예요. 자, 10개씩 전부 다. 자, 당연히 정수형 변수 선언. 자, 얘는 어떻게 쓰느냐 똑같이 써야 돼요. long 한 칸 띄고, long 한 칸 띄고, int 한 칸 띄고, 여기다가 변수 이름. 자, 이렇게 정수형 변수, 큰 정수형 변수 이름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값을
두 번째로 이제 정수형 변수의 값을 대입, 넣는 거죠. 대입한다는 건 넣는다는 뜻이에요. 변수 이름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정한. 거기에다가 는 해갖고 여기다 값을 써주면, 하나, 둘, 이렇게 써주면, 자, 이 값이 여기로 쇽 들어가는 거예요. 자, 메모리 값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cout으로 출력하면 됩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큰 정수형, 숫자형, 롱롱인트 해보겠습니다. 자, int. 자, 이게 이제 자료형이에요. 그 메모리에 어떤 것을 저장할 수 있는지 형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요거는, B로 해야 되겠다. 자, B1. 자, int B2. int B3. 자, 이렇게 하면 메모리에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름은 B1, B2, B3이 되는 거죠. 자, B1에다가 값을 넣겠어요. 10, 000, 000, 000. B2, 200, 20, 000, 000. 자, B3, 9, 000000000. 자, 이렇게 하고, 자, 출력해 볼게요. 모니터에다가. 자, cout, 뭘 보내요? 자, B1의 메모리 값을, 자, ndl. 자, 그 다음에 B2, B, 이렇게 자꾸 L하고 K하고. 자, cout, 그 다음 B3, 그 다음에 and L. 자,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출력. 짠. 자, 제대로 출력됐죠? 참 잘했어요. 자,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짜잔. 자, 이번에는 플로트. 자, 플로트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자, 플로트는 뭐였죠? 자, 플로트는 실수라고 했는데 이제 소수, 여러분들은 소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소수. 자, 소수를 저장하는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메모리 공간에 소수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의 개수만큼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얘를 집어넣다가 출력해 주면 됩니다. 자, 당연히 실수형 변수 선언. 자, 변수 선언은 이렇게 하겠죠. float, 그 다음에 이름. 값을 대입은 어떻게 해요? 요 이름에다가 자, 요 값들 0.001. 자, 이렇게 넣으면 값을 대입 넣는 거겠죠. 이렇게 넣는 거예요, 값을. 그 다음에 cout으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float형, 자, 소수를 저장할 수 있는 자, 그런 메모리 공간을 만들고 저장하고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loat라고 쓰고, 이게 예약어를 쓸 때는 이 코드 블록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입력하게 되면, 만약 이렇게 해서 입력하게 되면 파란색으로 바뀌지 않아요. 이게 예약어를 잘못 쓴 겁니다. 그리고 색깔을 보고도 내가 치는 것을 타이핑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저기 파란색이 나와야 예약어예요. 자, 변수 자료형을 선언하는 건 예약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치면 파란색이 되죠. 자, 그 다음 얘 이름은 그냥 A로 할래요. A, B, C, D. 자, D로 할게요. D. 자, float, 그 다음에 D, 1, 2, 3, 4로 해야 되겠다. D2. 자, D 세 번째. 자, 그 다음 D 네 번째. 자, D 다섯 번째. 하나만 더 만들면 되네요. 자, D 여섯 번째. 자, 그래서, 자, D1에는 0.001을 넣겠어요. 자, 그 다음 D2에는 0.0002를 넣고, D3에는 0.00003을 넣겠어요. 여기 빼먹었네요. 이렇게 넣고, 자, 그 다음 D4에는 0.000004를 넣고, 자, 그 다음에 D5에는 자, 이제 39개를 넣어야죠. 소수점 이하 0을. 자, 39개죠.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놓고 7. 자, 그 다음 D. 자, 6. 마지막 변수. 자, 실수형 소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에다가, 자, 메모리에다가 또 39개인데 위에 39개 있으니까 쭉 따라갈게요. 이렇게 하고 1. 자, 출력해 보겠습니다. COT 1. 자, and L. 아, 자꾸 이렇게 자꾸 K를 치지? D2 and L. and L. 아, 손가락 이상한가 봐요. 자, 여러분들, 자, 타이핑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 영타를 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면 영타도 늘릴 수 있어요. 자, 5. 이번에 안 틀리지. and L. 안 틀렸어요. D6. 그 다음에 and L. 좋아요. 자, 출력! 확인해 볼까요? 자, 0.001 맞고 2까지 되고, 자, 3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출력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3.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 뒤에 여기 소수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앞으로 소수점이 5칸 이동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여기 소수점이 있다고 치고 1칸, 2칸, 3칸, 4칸, 5칸 가면 여기 점이 찍혀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3에 2에 빼기 0, 5라고 쓴 거는 얘랑 똑같은 숫자예요. 근데 컴퓨터가 이렇게 길게 쓰지 않고 출력을 하면, 실수를 출력하면, 소수에 관련된 걸 출력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요. 컴퓨터에서는. C 언어에서는. 자, 3, 2, 다시 빼기 0, 5. 자, 이거랑 똑같죠? 맞아요. 자, 얘는 동그라미 하나가 더 늘어서, 자, 6이 됐죠? 5가 아니라 6. 자, 소수가 4.0일 때, 여기서부터 소수점이 시작했고 앞으로 6칸 가면 요 숫자랑 똑같아지니까 이것도 맞아요. 자, 얘는 요거는 39개였죠. 여기 소수점이야, 동그라미가. 그래서 내 숫자까지 하면 40개이기 때문에 얘도 맞아요. 근데 얘는 좀 다르게 나오죠. 얘보다 얘가 더 작은데 얘는 좀 다르게 나와요. 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마지막 같은 경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플로트 자료용으로는 그러니까 실수를 표현하는데 이 정도까지밖에 표현을 못하고 이 이상의 실수, 소수를 표현하려면 이제 다음 자료용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같이 하는 마지막 실습이에요. 자, 더블로 변수를 선언하여 값을 출력합니다. 자, 더블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자, 소수를 저장하는 실수형이죠. 자, 소수를 저장하는 실수형이에요. 실수형. 자, 얘하고 플로트하고 차이점은 뭘까요? 자, 얘는 더블이잖아요. 더블이니까 뭔가 이렇게 2배 될 것 같잖아요. 맞아요. 얘는 더 큰 실수를 저장할 수 있어. 더 큰. 그래서 이름을 더블이라고 한 거예요. 자, 더블이라고 쓰고 이제 변수를 선언하면 되겠죠. 자, 변수 선언은 어떻게 해요? 자, double. 자, 더블 한 칸 띄고 이름을 주면 메모리에 더블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큰 소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것의 이름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 값들을 넣는 거예요. 자, 이 값들을 이렇게 해서 느은하고서는 0.00000에서 7.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값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출력은 cout으로 출력합니다. 자, 아까는 처리가 안 됐던 소수들이 더블로 하면 얘네들도 처리가 돼요. 물론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결과 나오는 걸 보고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자, 그럼 실습하러 갈까요? 아주 긴 소수를 저장할 수 있는 더블을 이용해서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3개니까 자, ABC로 하겠습니다. 이번엔 더블 B 더블 C 자, 그 다음에 A에다가는 자, 0.0이 2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 7. 엄청 길죠? 0점 쭉 해서 39개, 1. 자, 플로트로 했을 때는 제대로 출력되지 않았었죠, 얘가. 플로트로 했을 땐 제대로 숫자를 저장하고 출력할 수 없었습니다. C는 자, 41니까 쭉 해서 하나, 둘, 두 개만 더하면 되죠. 39, 40, 41, 4. 자, 이거는 훨씬 긴 아주 작은 소수예요. 자, 얘를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블로 cout A and L 줄 바꾸고 cout B and L 이게 계속 틀리네요. 자, cout 마지막 C and L L. 자, 이렇게.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짜자잔. 다 표현되죠. 7.0일 때 여기서부터 앞으로 40번 이렇게 소수점이 이동한 건 숫자랑 똑같은 거라 그랬죠. 자, 얘도 마찬가지고. 자, 이건 플로트에서는 표현이 안 됐었지만 더블에서는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더 소수점이 더 많은 거죠. 아주 작은 소수예요. 자, 아주 작은 소수. 자, 이건 뭐 큰 소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소수 쪽으로는 크니까. 자, 아무튼 아주 작은 소수도 표현했어요. 자, 얘는 여기 소수점이 있을 때 4 뒤에 4.0일 때 여기서부터 42번 앞으로 소수점이 이동한 거랑 똑같은 숫자예요. 자, 더블로 하니까 잘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코딩할 때는 더블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주 작은 소수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를 만들고 거기에 이름을 지정하고 거기에 어떤 자료를 저장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앞에 공부하고 실습을 했습니다. 자, 컴퓨터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계산이에요. 계산.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계산. 컴퓨터의 계산. 사칙 연산이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자, 나누기를 하다 보면 나머지도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5개. 요걸 이제 사칙 연산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더하기는 표시가 이렇게 돼요. 똑같아요. 키보드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자, 빼기는 이렇게 돼요. 키보드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자, 곱하기는 원래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컴퓨터에는 컴퓨터가 아니고 키보드에는 요 곱하기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사용해요. 별 표시를 곱하기로 사용해요. 이렇게. 자, 나누기. 자, 여러분 나누기 이거 키보드에 없습니다. 선생님 저기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는 있는데요. 거긴 있어요. 그건 기호예요. 하지만 키보드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코딩할 때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 대신 이걸 사용해요. 이렇게. 이게 나누기 표시예요. 나누기. 뭔가 이게 쫙 나눌 것 같죠? 자, 이거 나누기 표시. 자, 키보드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나머지. 자, 나머지는 이렇게고요. 자, 왜 이게 퍼센트 아니에요? 퍼센트긴 한데 C 언어에서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로 쓰는 거예요. 나머지를 구하는 기호로 써요. 자, 그래서 얘랑 비슷하죠. 나누기는 이렇게 쫙 슬래시라고 하거든요. 슬래시. 이건 또 한국어로 뭐라고 하지? 잘 모르겠어요. 자, 슬래시. 자, 얘랑 비슷하죠. 여기에 점 2개 찍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나누기의 몫을 구하는 거예요. 얘는 나누기의 몫을 구하고 얘는 나누기의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를 비슷한 걸로 썼나 봐요. 얘는 몫을 구하고 얘는 나머지를 구하고 한 번에 구해지진 않아요. 자, 나머지하고 몫하고 나머지를 같이 구하려면 이 명령어를 한번 실행하고 그 다음 이 명령어를 실행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컴퓨터에서는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했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코드를 보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컴퓨터의 연산 방법입니다. 자, 일단 우리 앞에 배운 대로 이 변수를 선언해요. 자,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변수 선언. 자, 변수 선언. 변수 선언. 자, 변수를 선언한다는 건 메모리에 사용할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모리 공간이 얘를 딱 만들면 이렇게 딱
이 메모리 공간의 이름은 i. 이름이 i. 그 다음 값은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만드네요. 자, 숫자를 저장하는 j라는 변수를 만들어요. 자, 이 변수 메모리 공간의 이름이죠. 자, 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얘는 j. 저장할 수 있는 값은 숫자. 자, 이렇게 메모리 공간에 만드는 걸 우리가 변수 선언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드네요. 자, 얘도 뭐예요? 숫자를 저장하는데 이렇게 딱 하면 또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 얘 이름은 sum, 썸이에요. 썸. 자, 뭐 썸 탄다 이거 썸은 아니고 이제 합계라는 뜻의 썸이에요. 자, 자, 이게 썸. 자, 여기 썸. 자,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3개 만들었네요. 좋아요. 메모리 공간을 3개. 자, 이걸 변수 선언이라고 한다 그랬죠. 변수 선언. 자, 공간을 3개 만들고 i라는 메모리 공간에 10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가 i였죠? 자, 얘는 10이 되겠네요. 그 다음 j라는 메모리 공간에 2를 넣었어요. 이렇게. 이거 숫자를 앞에다 쓰고 j를 뒤에다 쓰면 안 돼요. 이름이 변수의 이름이 앞에 오고 뒤에 있는 걸 앞에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j였죠? 자, 얘는 2가 들어가요. 자, 그 다음 여기 봅시다. 자, 그 다음에 sum이죠. sum은 i 더하기 j예요. 자, 이게 더하기예요. 더하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i는 뭐예요? 얘 변수 이름, 얘 메모리의 이름이죠. 자, j는 뭐예요? 요 메모리의 이름이죠. 자, 그러면 i하고 j니까 i는 뭐예요? 10이 들어있으니까 i는 10. j는 2가 들어있으니까 j는 2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10 더하기 2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값을 어떻게 해요? 결과값을 이렇게 썸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썸 여기죠. 썸 여기. 여기 답은? 아니, 답이 아니라 여기 메모리에는 12가 들어가요. 이렇게. 왜냐면 얘가 썸이니까. 자, 우리는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죠. 10 더하기 2는 12. 자, 이렇게 계산하죠.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거꾸로 해야 돼요. 이 결과값을 넣고 싶은 애를 이 앞쪽에다 놔야 돼요. 앞쪽에다가. 자, 근데 이 결과값을 뭐 그냥 출력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넣는 거니까 지금 메모리 공간을 사용할 거니까 자, 이 앞쪽에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 공간의 이름은 썸이니까 이렇게 썸 더하기 i 더하기 j는 썸은 10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값이 썸으로 들어가는데 썸이라는 문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을 가진 메모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cout 해갖고 출력을 해요. i 더하기 j. 자, i는 뭐였죠? 문자 i하고 문자 j를 더하는 게 아니죠. 자, i는 변수인데 요 메모리 공간의 이름이라 그랬죠. 그래서 i는 10 더하기 j는 2 메모리 공간의 내용 값. 자, 이렇게 해갖고 그냥 바로 더해서 출력하는 거예요. 값은 12가 출력됩니다. 두 개 더하자마자 그냥 바로 출력했으니까요. 자, 얘는 어때요? 썸이라는 메모리 값을 출력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아까 여기서 계산했죠. 썸이라는 메모리 값은 i 더하기 j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에 12가 들어갑니다. 12가 들어갔고 이 썸을 출력하라는 건 이 메모리의 이름인 썸, 이 메모리의 값을 출력하겠죠. 12가 출력돼요. 12. 자, 선생님하고 같이 실습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사칙 연산 중에 더하기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숫자를 저장하는 변수를 만듭니다. 자, i. 자, int. 자,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더하기를 해야 되니까요. j.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한 값을 저장할 sum이라는 변수 하나. 전부 다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정수형 변수입니다. 자, 메모리를 만들어서 ij sum이라는 이름을 붙여놨겠죠, 지금. 자, 그럼 i에는 10을 넣겠습니다. 자, j에는 2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 sum은 i하고 이 10하고 i하고 j를 더한 겁니다. i 더하기 j. 자, 이렇게 하면 i하고 j를 더해서 자, i라는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10과 j라는 메모리 값에 들어있는 2가 더해지고 이 둘은 더해진 이후에 sum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컴퓨터에서는. 자, 그래서 메모리 sum에는
i와 j를 더한 값이 있습니다. 자, 이제 출력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cout. 자, 일단 i하고 j가 정확히 무슨 값인지 확인해 볼게요. i하고 j. 자, 이렇게 쓰면, 자, i 더하기 j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j 메모리에 있는 값을 더한 다음에 모니터에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출력하고 나서 줄 바꾸고, 자, 그 다음 이제 위에서 더하기를 한 이 sum의 메모리 값을 sum 메모리의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nd를 정말 계속 실수하네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가요? 자, 이제 실행해 볼게요. 간단하죠? 실행. 짜잔. 자, 어떤가요? 자, 여기 첫 번째 출력 i 더하기 j를 한 것이 12가 나왔죠? 그 다음에 sum, 여기서 계산한 i 더하기 j라는 sum도 12가 나왔죠. 계산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 계산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과 같이 코딩을 해보면서 확인했죠. 자, 이번 실습은 쉬워요. 4개인데 방금 작성한 프로그램에서 더하기를 빼기로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 이미 작성했으니까 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은 코딩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다 새로 작성하세요. 새로 작성. 자, 선생님도 새로 작성해서 할 거예요. 새로 작성. 새로 작성한다는 건 프로젝트를 만들란 얘기죠.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아이고, 영어가 아니라 한글 쓸게요. 자,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들 거예요. 프로젝트를. 자,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더하기를 빼기로 바꿔서 작성하고, 그 다음엔 더하기를 곱하기로, 다음엔 더하기를 나누기로, 다음엔 더하기를 나머지로 바꿔 작성해서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할게요. 이번에는 빼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기도 인트로 할게요. 자,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정수형 공간을 메모리에 만들겠습니다. 변수 선언 int. 자, 이것도 i로 할게요. int j int. 자, 빼기잖아요. 자, 빼기는 sub로 하겠습니다. sub. 자, 그래서 i에다가는 10을 넣고 j에다가는 2를 넣고 sub에는 i 빼기 j를 한 값을 넣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요것은 10을 i라는 메모리 공간에 넣는 겁니다. 얘는 2를 j라는 메모리 공간에 넣고, 얘는 i 메모리 공간에 있는 값 빼기 j 메모리 공간에 있는 값을 한 다음에 sub이라는 메모리 공간에다 넣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 암산을 다 계산했죠? 자, 그 다음에 빼기니까, 자, 일단 빼기가 잘 되는지 sub에 들어있는 값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자, i 빼기 j. 자, i 메모리에 있는 값에서 j 메모리 값을 빼고, 자, 모니터에 출력합니다. 줄 바꾸고, 자, 그 다음에 sub. 안 틀려야지. 계속 틀리네요. 그냥 틀릴래요. 자, 이게 다 된 거예요. 자, 메모리 공간 만들고, 값 넣고, 계산하고, 출력하고. 자, 이 값과 이 값은 같게 나와야 되겠죠? 자, 실행. 짜잔. 자, 여러분 봅시다. 자, i는 10이고, j는 2니까 10 빼기 2는 8 맞죠? 자, 당연히 sub도 i 빼기 j를 했으니까 sub의 값도 8이 되겠죠? 그래서 8. 자, 잘 계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자, 곱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정수로 하겠습니다. 자, int i, 자, int j. 자, 똑같이 쓸게요. 자, int, 자, 이번엔 곱하기예요. 자, 선생님은 곱하기니까 자, mul로 할게요. mul. 자, 그 다음에 i에다가는 다시 10을 넣겠습니다. j에다가는 2를 넣고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할 거잖아요. 자, 곱하기. 자, mul로 아까 여기 메모리 공간 만들어 놨죠. 자, 여기 i. 자, 곱하기는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별표지가 곱하기예요. 컴퓨터에서는. 이가 아니라 j. 자, 이렇게 하면 i에 있는 10 곱하기 j 메모리에 있는 2가 곱해지는 거예요. 그럼 10 곱하기 2죠.
자, 그럼 답은 여러분들 알 거예요. 암산 끝. 자,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i하고 곱하기 j라는 값을 출력해 볼게요. 이건 계산하자마자 바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하자마자 출력하는 거예요. 자, ndl, 자, cout. 그 다음에 우리 이미 앞에서 계산했던 요거 i 곱하기 j라는 값이 여기 메모리 MUL에 들어있죠. 자, 이 MUL을 출력해 볼 거예요. 잘 들어가 있는지 계산한 값이.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10 곱하기 2는 20이죠. 자, 20. 자, i는 10이 들어있고 j에는 2가 들어있어요. 자, 10 곱하기 2니까 20. 자, 출력됐죠. 20. 그 다음에 MUL은 i 곱하기 j란 거죠. 10 곱하기 2를 한 것이 MUL에 들어있어요. 자, MUL 20으로 출력되죠. 곱하기도 계산이 잘 되네요. 자,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int 똑같이 i로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ij를 하는 이유는 i하고 j라는 그 메모리를 지칭하는 이름을 사람들이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선생님도 ij를 많이 써요. 자, 이번에는 나누기를 할 것이니까 선생님 div로 할게요. 자, 다시. 자, i에는 자, 10을 넣을게요. 자, j에는 2를 넣을게요. 자, div는 i에서 i를 j로 나눠야 되겠죠? 나누기를 하는 거니까. 자, i를 j로 나눠요. 자, 나누기는 나누기 표시가 없어서 컴퓨터에서는 키보드의 요 모습. 자, 요거를 나누기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 우리 분수하고 나누기의 관계를 배운 친구들은 요 분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해가 됩니다. 자, 나누기를 분수로 바꿀 수 있고 분수를 나누기로 바꿀 수 있죠. 자, 그거 생각하면 이걸 왜 나누기 기호로 썼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출력해 보겠습니다. cout. 자, 모니터에 출력하는데 먼저 i에서 i를 j로 나눈 값을 먼저 j죠, j로 나눈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i라는 메모리 값에 있는 10과 10을 j라는 메모리 값에 있는 2로 나누어서 몫을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가 아니라 몫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미 위에서 이거 j였네요. 이미 위에서 계산했던 div, 자, 나누기 계산했던 div의 값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은 F9죠. 짜잔. 자, 여러분들 암산. 자, 10 나누기 2는 5죠. 자, 10 나누기 2는 5. 여기도 10 나누기 2는 5죠. 자, 5가 들어가 있겠죠. 자, 5. 자, 나누기도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 계산 아주 잘 돼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나머지를 구하는 실수입니다. 나머지. 자, int. 자, 메모리. 자, 값을 2개 넣을 메모리를 2개 만들고 결과값을 넣을 메모리 r이라는 변수 이름을 사용할게요. 자, i에는 자, 10을 넣겠습니다. j에는 2를 넣고 나눗셈을 해볼게요. 자, i 나머지는 퍼센트, 이게 나머지라 그랬죠. 자, 요거 슬래시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 퍼센트를 나머지 값을 구하는 기호로 사용합니다. 자, j. 자, 이렇게 하면 자, i가 10이죠. 메모리에 10이 들어있으니까. 자, 10 나머지 구하기 2죠. 자, 이렇게 되면 나누기하고 똑같아요. 10을 2로 나누는데 몫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들어가면 나머지만 구해줍니다. 자, 나머지 이미 계산했죠. 나머지 몇이에요? 나머지 없죠. 자, 그럼 한번 출력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i 나머지 구하기 j. 자, i 나누기 j지만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자, and l. 천천히 치네요. 안 틀리려고. 자, 얘는 이미 위에서 계산된 i 나누기 j의 나머지 구하는 요걸 계산한 결과가 들어있는 r2를 출력하겠습니다. r2. 자, and l. 자, 과연 두둥 어떻게 나올까요? 실행. 자, 실행은 F9입니다. 자, 실행은 키보드 메뉴에 있는 F9. 자, 요거 안 될 때는 요 위에 build and run 누르라고 했죠. 결과는 당연히 10 나누기 2의 나머지는 없으니까 0. 0밖에 없죠. 그 다음 여기도 10
나누기 j 의 나머지를 구해서 R2라는 메모리에 넣었죠. 자, R2 메모리도 0. 자, 나머지 구하는 것도 잘 실행되고 있습니다.